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미시간 유일의 한인 TV 방송 바르고 알찬 방송 뉴스포인트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60도를 넘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미시간에서 완연한 봄을 맞으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죠. 잠시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포인트는 미시간 코리안 타임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mktimes.com 또는 detkr.com입니다. 웹사이트로 가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미시간 코리안 타임스의 뉴스 포인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미시간 한인 사회 소식은 물론 미주류 사회 소식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보내온 공지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사회의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재외동포로서 미국 국적 보유자 또는 재외동포로서 미국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자격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시간 코리안 타임스, mktimes.com, detkr.com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인트는 30년 넘게 정치권에 몸담았던 칼 레빈 미 연방 상원 의원의 은퇴 소식, 이스턴 미시간 대학 주최 미시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미시간 대학생 취업 박람회, 살베이션 아미가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 도네이션을 접수받는다는 소식, 미시간이 미국 전체 메이플 시럽 생산량 7위라고 하는데요. 스나이드 주지사가 3월은 메이플 시럽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남동부 지역의 주간 사건 사고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리고 재외동포 신문이 주최한 제9회 발로 뛰는 영사상을 수상하신 허철 총영사 신념대담 2부,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 남미애 교수가 주관한 한국 민요와 가곡, 그리고 박문재 박사의 의학상식 척추 디스크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칼 레빈 미 연방 상원 의원이자 군사위원장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을 주장해온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7일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육선인 레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아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주어진 현안에 집중함으로써 미시간과 국가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2014년 중간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재선 유세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비롯해 제조업 건실화, 국방예산 삭감, 아프가니스탄 종전 등에 주력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79세가 된 레빈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1979년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정치권에 몸담은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 의회의 이라크 침공 승인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미군의 철군을 주장하는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끈 인물로 유명합니다. 또한 상원 상설조사소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이른바 앨런 파산 스캔들로 알려진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이었던 앨런의 분식회계 사건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이 밖에 5대5 중 하나인 미시간호 보존과 미시간주의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는 등 미시간주 출신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칼 레빈 상원 의원은 미시간 한인사회 행사에도 종종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0년 디트로이트 인천 간 직항 개통식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6.25 정전 기념식에도 참석해 한국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며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턴 미시간 대학 주최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리보니아에서 열립니다. 취업을 원하는 2년제, 4년제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들은 미시간 대학생 취업 박람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업 박람회는 봄, 가을에 2번 열고 구직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박람회로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주최하고 미시간 취업교육과 고용자 연대에서 후원합니다. 이 행사는 다음 주 금요일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벌톤 매너 27777 스쿨 크래프트 로드에서 리보니아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할 고용주의 목록은 미시간 대학생들의 취업 박람회 mcjf.org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웹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3월 15일 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10이고 당일 등록은 $15입니다. 이스턴 미시간 대학의 수석 기업 홍보 담당자 이보니 존슨은 고용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조짐으로 취업 박람회에 보다 더 많은 고용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주로 비즈니스, 엔지니어, 휴먼 서비스와 건강 관련 학위 소지자를 찾고 있으며 미시간과 네트워크를 가진 10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의 고용주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구직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홍보 담당자 존슨은 이 박람회에 참여할 구직자는 25장 정도의 이력서를 준비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주요 기업체는 IBM, 휴렛패커드, 퀵큰론스, 컴퓨터 앤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타겟 등입니다. 이 행사는 미시간에서 열리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 중의 하나이며 역사가 오래된 이벤트로 작년 11월에는 940명의 구직자가 등록했고 133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미시간이 미국에서 7번째로 시럽 생산을 많이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나이더 주지사는 관련 산업이 미시간에 공헌한 점을 취하하며 3월달을 미시간 메이플 시럽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미시간은 미 전체 7번째로 메이플 시럽 생산을 많이 하는 주로서 연평균 10만 갤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 채취는 2월에 미시간 남쪽 카운티에서 시작해 4월에는 북미시간까지 시즌이 계속됩니다. 오클랜드 카운티에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 트로이에 위치한 릴로이드 A 스테이지 내추어 센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트로이 히스토릭 소사이어티와 트로이 내추어 소사이어티가 함께 진행하는 이 행사는 3회에 걸쳐 주말마다 열리는데요. 16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옛날 방식의 메이플 시럽 채취와 처리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메이플 시럽 시식도 하게 됩니다. 입장료는 $7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troynaturalsociety.org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248-688-9703번입니다. 네, 다음은 3월 둘째 주 미시간 남동부 지역의 주간 사건 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우스 라체스터에 위치한 마이어에서 한 남성이 500불어치 술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물건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도망가 차 밑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46세의 옥스포드 타운시 거주자인 이 남성은 차 밑에서 나오기를 거부함에 따라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붙잡았습니다. 체포 후 이 남성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트로이 범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오클랜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35세의 디트로이트 거주자인 한 남성이 점심으로 펀데일의 한 식당에서 16불어치 버팔로 윙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고 식당으로 돌아가 점심값을 지불하라고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시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미 신분을 확인했고 미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으로 가서 이 남성을 체포했고 조사 후 그의 성범죄 등 다른 범죄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과 벌금 2,000불을 물어야 합니다. 파밍턴 힐즈의 그린 앤드 무어드 아파트에서 무단 주거 침입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목요일 아침 7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람이 없는 아파트의 유리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밍턴 힐즈 경찰은 무단 주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창문을 포함한 모든 문을 꼭 잠궈두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10시 30분쯤 항불안제를 먹고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다른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3세의 워터포드의 거주자인 이 남성은 이 사고 이전에는 한 번도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으나 약물에 의한 사고로 보고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을 조사한 후 마리화나를 발견하고 일행이었던 21살 스트링 하이츠 남성을 운전 중 마리화나를 핀 것이 아닌가 보고 이 남성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두 남성의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12시 39분쯤 웨스트 빅 비버 로드 한 상점에서 1,780불짜리 루이비통 핸드백을 훔친 여성을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상점 매니저는 이 여성이 쇼핑백에 루이비통 핸드백을 감추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상점을 빠져나갔다고 설명하면서 용의자가 약 30세가량의 흑인 여성이라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살베이션 아미가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 주말을 이용해 도네이션 물품을 받습니다. 살베이션 아미는 3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 옷가지와 가재 물품 도네이션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네이션 물품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로얄록에 위치한 디트로이트 동물원 파킹랏에 주차된 살베이션 아미 트럭에 건네주면 됩니다. 세금 영수증도 도네이션 직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나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도네이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살베이션 아미를 통해 형성된 수익금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식사, 주거,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간 재활센터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네, 다음은 재외동부신문이 주최한 제9회 발로 뛰는 영사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주 시카고 허철 총영사의 신년대담 2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동포사회에서 한국어를 자긍심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령 2세와 함께하는 행사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을 한다든가 때로는 사람들이 그 2세와 행사 혹은 미국인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그들의 편의를 배려해서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경우 그런 문화 행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시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병행을 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도 하고 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8개의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말 현재로 12개 주가 됐습니다. 예. 제가 가진 자료가 이게 한참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네요. 예. 저의 무지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아이오와 주였습니다. 네. 일리노이 주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미시간과 아이오와는 됐는데 작년에 됐죠. 근데 미국의 대도시들을 포함한 주들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 도시를 포함한 주들은 일부는 법령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한테 면허를 교환 발급해줄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라서 힘들고요. 일부는 그렇게 상호 교류를 할 필요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경우는 제가 오던 해부터 좀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법령적인 그 기초가 없고 그러니까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다시 새로 시작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한 몇십 년 전에 약정을 체결했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도 실제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는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지역들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그 이민자 수와도 연관이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버지니아 같은 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상에서 처음 시작해서 버지니아가 제일 먼저
적극적이고 버지니아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만약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면은 버지니아 주 DMV에서 이걸 적극 설명해 주겠다고 자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민자 수하고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인들의 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또 로비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뭐 주의회 의원을 접촉하고 해봤습니다만은 너무 단편적인 접촉이 되니까 전체를 움직여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신년 대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스트로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허철 총영사 나오셨습니다. 독도 문제, 일본과 한국의 갈등이 가장 뜨거운 게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외교적 접근과 민간 활동이 필요할까요? 우리 정부가 누차 밝혀왔지만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서 어쩌면 위안부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때 때 맞춰서 새로 등장한 일본의 신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진정한 협력 자세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적으로는 모든 우리 해외 공간을 통해서 정치권, 의회, 언론 그리고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오고 있고요. 상당한 호응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북미 교수협의회, 한인 교수협의회가 주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상당히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그 관심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민간 차원의 행사도 계속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한 2월 전까지 2월이 가기 전에 저희 총연사관의 민원실에 독도 라이브 TV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건 독도의 실시간 영상 이걸 민원실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차가 있어서 민원 보러 오시면은 밤 시간이니까 뭐 시차를 두고 녹화해서 그 다음에 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오는 민원을 보러 오는 외국인이나 우리 동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자긍심과 애착도 가질 수 있겠네요. 지난해 시카고 한인회 중심으로 특히 그 동해 병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됐습니다. 또 한인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리노이 지역의 정치인과도 많이 연계해서 또 국무부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간적인 활동 또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접근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한인회가 작년 4월에 IHO 회의에 모나코까지 가서 수고를 하셨죠.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또 저희 공관 차원에서도 외부에 드러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도 제작사, 언론 등을 통해서 병기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UN 지명 표준화 회의라는 게 있고요. 또 국제 수로 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기구가 연관이 됩니다. 거기서 정한 바에 따르면은 어떤 지형을 두 나라 이상이 공유를 할 때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병기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동해가 병기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전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동해 병기가 일부 전천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영토 문제고 과거사 문제는 독도 문제와는 달리 동해 문제는 지형의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쟁이라기보다는 차분한 캠페인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허철 총영사께서 전에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대한 그 식견이 깊고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반도 주변국들의 권력 지형이 지난 2013년에 모두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 경쟁이 또 가열된다면 새 정부는 이른바 균형 외교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이 너무 복잡한가요? 제가 평화 외교 기획단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오히려 생기고요. 새 정부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을 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도 있긴 한데 제 소견을 그냥 현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인 축을 동아시아로 리밸런스를 해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 때 맞춰서 모든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다이내믹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힘의 본질상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쟁이고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상호 협력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무역, 투자 같은 경제관계,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 안보적으로도 북한 문제라든지 지역 안정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인권, 환경 문제라든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힘의 본질상 견제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두드러진 외형적인 요소는 되지 않지 않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건 우리가 앞으로 뭘 이루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과제를 지닌 나라가 우리입니다. 한반도의 장래가 걸려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주도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일부는 표현을 그 린치핀이라고 해서 중심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미중 간의 균형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요. 균형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두 나라와 고루고루 조화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안보의 기축이고 또 최근에 FTA까지 발효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인적인 교류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에서 단연 1위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도 FTA가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도 상당한 관계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걸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얼핏 잘못하면은 과거 한 뭐 8, 9년 전에 있었던 그런 친중파, 친미파 이런 논의를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관계가 조화롭게 힘을 합해서 한반도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이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역량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 동북아 정세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예, 당연히 북한의 자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안보나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는 양보를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론을 통일을 시켜야 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북한이 진정한 평화 협력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나오면은 어떠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그리고 뭐 금강산 총격, 그렇죠. 천안함 연평도 이런 잇따른 도발들 때문에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만은 새해에는 북한이 좀 더 전략적으로 건설적인 선택을 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미국, 중국 또 거기에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북한이 그런 긍정적인 전략적 선택을 하기가 쉽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그 동북아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이 권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연내에 육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항상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그 첫 질문이 언제 열립니까? 하는 그런 건데, 그건 전혀 저희가 가늠할 수 없죠. 저희가 어떠한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더라도 결국 그 기회의 창을 여느냐 마느냐는 북한의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택을 잘 하기를 바라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허철 총영사와의 신년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적 문화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높다고 봅니다. 외교관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바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이 참 많이 변했죠. 경제, 문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 외부에다 대고 특히 미국 사회에다 대고 자랑할 게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빼곡히 적어오셨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네. 제목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25 이후에 정말 단기간에 민주화, 경제성장, 그리고 문화 발전을 다 동시에 이루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이 2년 연속으로 무역액 1조 달러로 세계 8대 무역국이고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됐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미국의 2년 농산물이던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 빵을 맛있게 먹고 했었는데, 그 결식 아동들이 그걸 먹었었는데, 지금 3년 전부터 저희는 선진국 그룹인 OECD의 원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계 7번째로 소위 2050 클럽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로 모든 선진국의 신용 등급이 정체 또는 하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보다도 신용 등급이 높고요. 그리고 IMF 프로젝션에 의하면은 2017년까지는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스포츠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도 세계 4대 스포츠,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또 올림픽보다 더 많은 회원국 수를 가지고 있는 육상 선수권대회, 이 4개 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5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은메달 딴 선수들의 사진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도 모르고 무수한 메달을 따고 5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실력이거든요. 참 엄청나게 변했고,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도 그 힘인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의, 그리고 환경 분야의 월드뱅크라고 불리는 GCF의 사무국을 우리가 3월부터 유치해서 인천에 가지고 있게 되고요. 안보리에 다시 진출하고 또 녹색 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우리가 주도로 해서 창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특히 K-팝, 그 최근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이런 엄청난 인기는 우리 국력의 전반적인 성장, 이게 총합적인 토대 위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외교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와서 한국인이냐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아니면 어디서 봤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국이라면 그냥 amazing, very impressive, 자기가 가본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미국 사회가 한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원조를 해줄 그런 상대에서 파트너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동포 사회에서 몇십 년 전에 오신 어르신들은 그때의 한국의 그림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말로는 들어서 알지만은 한국의 변화상을 좀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방송국 근처의 한 한인 식당은 손님의 90%가 비한국인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미주 최대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은 삼성의 주요 제품들이 전체 그 브랜드 중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많이 봅니다. 네. 이 한국인의 저력과 또 근면 성실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난 2010년에 총영사로 부임하셔서 올해 임기를 마치실 수도 임기란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이죠. 갈 때가 됐습니다. 떠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무엇인가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도착하던 해가 6.25 60주년이었는데요. 참 참된 용사들을 많이 만났죠. 네. 그 어떤 할머니는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었고, 어떤 상위 용사는 자기가 한국에서 6.25 발발하고 바로 가서 한 달도 못 돼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실려왔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다 하면서 자기가 그 부상받아서 받은 퍼플 하트 메달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참 감동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대통령께서 1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방미를 하셨죠. 그 제 관할 지역에 두 군데를 들리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행사를 해서 그것도 참 외교부 의전사에도 남고 시카고에서 참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제가 있는 동안에 FTA가 교섭이 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뭐 하원 의원, 지방 정치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발효가 되고 실제로 FTA 효과를 통계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까지 총선, 대선 첫 재외선거를 아주 무난하게 조용하게 꺼낸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이 어느 사건도 제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포 사회라 말씀하시면은 시카고 동포 사회가 분위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지금 4번째거든요. 근데 시카고 제일 좁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부에서 대사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했지만은 해외 공간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 오는 자리에서 동포 어르신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도움도 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라는 도시도 제가 가본 미국 도시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 도시다. 현대 도시로서는 시카고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마음에 드는 도시입니다. 네. 끝으로 총영사님의 꿈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별로 꿈을 꾸지 않고 살았습니다. 별로 계획도 하지 않고 살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가게 되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되든 그때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외교관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할 거냐 이런 걸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냥 그때 가면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열릴 걸로 생각하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계속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참 진솔하신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전문적인 식견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열렸던 한국 미녀와 가곡의 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남미의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쳐서 한번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아주 참 좋은 뜻인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협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그 미국 학생들이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물론 그렇게 느꼈지만은 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더 감명이 깊고 앞으로 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노래, 이 아름다운 한국 노래를 더 좀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제 와이프를 한국을 더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음악과 정서와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사를 더욱 증폭시켜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돼서 이 음악회를
정말 잘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My husband's a student here, so he heard about the concert and we came. Okay, and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art song? I really enjoy them actually. I spent a few months this past year in Korea, and I really enjoy the music. I like English folk songs as well, and I think they're beautiful. I think Korean folk songs are beautiful. If there's a concert like this next year, would you like to come again? Definitely, definitely, yeah.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는 심했고 연습량은 많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곡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 음악회 의미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음악회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한국 민요나 가곡이 그 외국 학생들 안에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물론 이제 정규 과목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 한 학기 동안을 공부해야만 이렇게 콘서트에 설 수 있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 수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의 그런 첫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국 민요와 가곡도 다른 나라 프랑스 가곡, 뭐 이탈리안 가곡, 심지어는 뭐 재패니즈 가곡 같은 것들도 미국에서 이제는 많은 선을 보이는데 한국도 당연히 그 자리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 음악을 통해서 그 미국 분들에게 우리 한국의 긍지와 그리고 문화 그리고 뷰티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려서 그 포네릭 트랜스크립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선보인 16곡을 전부 미국인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발음 법칙법이라든지 또 월드 투 월드 트랜슬레이션 같은 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사용되어지는 종이 쪽이 되면은 조금 너무 어렵지 않나, 좀 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몇 컬리그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조금 더 준비해서 몇 년 후에는 한국 가곡책을 외국인을 위한 한국 가곡책을 하나 내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 콘서트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른 하이스쿨이나 다른 학교에 가서 이런 한국 가곡의 선을 보이면서 조금 더 컬처럴 미션 역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버젯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의 시간이 가능하면 앞으로 매년 행사가 될지 아니면 bi-yearly, annual 행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네, 다음은 박문재 박사의 의학상식 척추 디스크 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목, 경추, 또 요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많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해가지고 통증 약을 먹는다든가 소염제를 먹는다든가 수술을 하는 수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최근에 그 새로운 방법이 많이 오고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척추 문제는 결국은 우리 그 인간에 특히 많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도 척추 동물들은 네 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척추의 그 압력이 중력에 의한 압력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두 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척추에 대한 중력에 의한 압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 특히 이런 척추 프로블럼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거에 하는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기어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또 치료 방법에 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침을 맞는다든가 한약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은 많이 치료비만 많이 쓰지 그런 방향에서 그래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왼쪽에 척추의 모형이 있습니다. 척추의 모형이 있는데 이게 머리고 그리고 여기 1번에서부터 7번까지가 경추라고 합니다. 경추고 거기서 흉추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요추라고 하는데 보통 이 흉추는 프로블럼이 별로 없습니다. 경추에 프로블럼이 있고 또 제일 많은 건 요추에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 프로블럼의 이유가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고무 비슷한 탄력성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몸을 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또 그 해부학적으로
요추 사이사이에 이 노란 이 신경이 나옵니다. 신경이 나가지고 양쪽으로 나가지고 그것이 허리라든가 목인 경우에는 팔, 또 요추인 경우에는 하체, 허리, 엉덩이, 발끝까지 가는 신경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척추에 프라블럼이 있으면 신경통이 와서 말씀드리면 좌골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게 나고, 경추의 문제는 관절염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목에 충격이 와가지고 그것이 경추가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노란 신경을 눌러가지고서는 프라블럼이 있고, 대개 그런 경우에는 경추인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을 해가지고 그 신경에 대한 압력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관절염이 심한 경우, 특히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여기 위 부분에 가지고 머리하고 두개골하고 넘버원 경추하고 사이에 슬립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슬립이 돼가지고 척추를 갖다가서는 압력을 가해가지고 마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블럼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건 정상적인 척추를 보인 거고, 제가 아주 악화된 척추의 표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정상인 척추인데, 횡면도가 이 둘은 정상적인 척추인데, 예를 들면 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척추가 이거 쭈그러졌거나 해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는 구멍이 크지 않습니까? 이 신경이 나오면 여기는 좁아져 있죠. 그래서 신경이 압력을 받아가지고서는 통증이 있고 또 마비가 오는 수도 있고 요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고, 또 이 샘플에서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이 빨간 거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났다든가 무거운 물건을 갖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들어야 하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무거운 물체를 갖다가서는 들다가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염증이 돼서 빨개지고 나오는 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속으로 갑자기 그냥 아래 하부가 굉장한 통증이 있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물리요법을 하다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게, 정상 위치로 들어가게 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경추, 요추, 흉추는 별로 이제 지장이 없는데, 문제에서 그 이후에 제일 큰 하나가 자동차 사고를 난다든가 해가지고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으시면은 관절염이 생기니까, 여기에도 일종의 관절이니까 척추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칼슘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관절염에 의한 염증에 의해서 신경을 갖다 눌러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여성 환자들한테 많이 보는데 갱년기가 지나가지고 골다공증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칼슘 같은 것도 잘 제대로 먹지 않고 해가지고 요추가 이렇게 짜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이런 경우에는 요추가 짜부러졌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눌려가지고 신경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거는 방지할 수 있는 병입니다. 칼슘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골다공증을 방지하면은 이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블럼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에 의해서 옛날의 수술 방법은 이 내부로 전신 마취하고 내부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이 요추, 척추와 척추 사이의 디스크를 넓혀주기 위해서 잡아당겨가지고서는 양쪽으로 금속 스크류를 꽂아가지고서는 고정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흔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흔한 방법인데, 결과에 대해서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고칠 수 없는가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런 수술 안 하고 예를 들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다가 붉은 바늘을 꽂아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걸 갖다가 주사를 한다든가 해서 그 스페이스를 넓혀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직도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초기에 빨리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신경의 압박을 받아 있느냐를 알아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면은 약물도 있지만 약도 있지만 이 물리요법을 해가지고 이 척추와 척추 사이를 중량을 달아가지고 늦춰가지고 디스크가 자연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쉽고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히 그런 방법으로서 물리요법으로서 척추나 경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갖다가 물리요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로체스터 근처에 어경홍 선생이라고 연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히 요추나 경추의 신경 압박증을 갖다 와서는 물리요법으로 약을 안 쓰고 수술을 안 하고 고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능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경홍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다행히 우리 미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와서는 수술을 안 하고 또 이제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여기 미시간에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티스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카이로프랙티스는 주로 그 척추의 그 망곡, 굴곡을 갖다 와서 바로잡기 위해서 해가지고 치료해보자고 하는 건데 물리요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볼 수 있고 수술이 이게 대수술인데 뭐 그 스크류를 꽂고 뭐 금속을 넣고 해서 대수술인데 수술한 거에 제 경험에 의하면 그저 한 75%는 성공하지만 나머지 20% 그러니까 여름은 3명은 또 재발합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다시 또 재수술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해부학적으로 많이 변화가 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을 맞고 한약을 써가지고 이걸 고쳤으면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침이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한약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MRI나 엑스레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한가 어느 레벨에 있는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물리요법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받아가지고 완전히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서 신경 압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안 하면은 신경이 일단 죽어버리면은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딴 여러 병에도 그렇겠지만 이 요추나 경추의 디스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디스크라고 그러죠. 디스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물리요법을 써가지고 과격한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뉴스포인트는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